자,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시게 될 분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영상 시청하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론토 대 다저스 경기, 일단은 선발진부터가 올 시즌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키쿠치나 글래스노 둘 다 2점대 방울 좋은 활약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글래스노우가 한 경기 정도로 털린 적이 있었어요. 워싱턴한테 5이닝 6실점으로 안 좋았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바로 매츠한테 8이닝 CK 아주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리고 토론토의 키쿠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아예 뭐 털린 경기가 거의 없었고, 최근 4경기 동안은 전부 이제 좀 실점도 적은 편이고, 그냥 방어율상으로는 오히려 그 키쿠치가 더 좋아요. 사실 이 키쿠치가 작년 후반기부터 상당히 잘해줬었는데, 그런 좀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다저스는 글래스노우를 요즘에 좀 부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1선발 역할을 맡기려고 데려왔는데, 직전 경기는 그런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좀 글래스노우한테 걱정되는 거는 통산 이제 토론토한테 좀 약했다는 거. 이 친구가 옛날에 템파베이에서 뛸 때부터 토론토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어요. 그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토론토한테 6.35 되게 안 좋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봐야겠죠. 글래스노우는 사실 지금 토론토 현재 로스터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괜찮은 편이야. 통산 그 이제 현재 토론토 로스터 애들한테는 2할 1푼리로 괜찮다. 방어율 자체는 후달렸지만은, 불개주한테 11타수 4안타로 조금 약했고, 스프링어한테도 13타수 6안타로 약했지만은, 터너한테 11타수 무안타, 보비셰 11타수 1안타, 캐번 비지오 9타수 1안타, 뭐 카이너 팔레파 7타수 1안타, 이런 식으로 지금 남아있는 애들한테는 괜찮은 편이긴 했었어요. 반대로 저기 키쿠치 같은 경우는 다저스 상대로 얘도 3할 2푼 9리, 현재 다저스에 있는 애들한테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리스크들이 살짝씩은 있는 편이에요. 보면은 오타니한테도 20타수 6안타에 3피 홈런으로 안 좋았고, TK 에르난데스한테도 3할대 타율, 테오스카 에르난데스한 11타수 6안타, 이런 식으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 테일러도 8타수 3안타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글래스노우가 방어율은 후달리지만은 이런 지금 현재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한테는 강한 편이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보다 그냥 최근 분위기를 조금 더 보고 싶어. 올 시즌 키쿠치의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는 저는 언더를 일단 좀 보고 싶고요. 승파 쪽은 이건 솔직히 다저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제 왼쪽 아래 이거 보면은 또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OPS 순위상으로 다저스가 2등으로 여기 수치를 적어 놓은 거고, 빨갛게 진하게 해놓은 거는 지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이걸 2주로 잡았더니 너무 좀 그 표본이랑 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최근 분위기를 살폈는데, 최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은 다저스에 빠다가 OPS가 상당히 좀 강했다, 많이 올라왔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다저스는 최근 빠다가 강력했다. 또 이제 옆에 있는 거 RH 뭐 LA, 이거 뭐냐면은 R이랑 L은 라이트 레프트 좌투수 뭐 우투수 상대 그거고, H는 홈이랑 어웨이, 홈 경기냐 원정 경기냐, 그리고 옆에 있는 D는 데이 나이트, 낮 경기냐 밤 경기냐인데요. 그래서 토론토는 오늘 우완투수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RH 이럴 때, 그리고 또 낮을 때, 이런 지표들이 올 시즌 OPS랑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다저스 같은 경우는 저한투수 상대로 원정 경기를 하게 되면은 그 OPS가 굉장히 좀 다운이 됩니다. 올 시즌 빠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좌완투수 상대로 원정 경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나 빠따가 좀 반감이 되는 측면이 있다. 또 낮 경기 지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썩 좋지는 않죠. 양팀 다 불펜은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방어율이 많이 좀 낮아졌다, 좋은 모습 보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불펜상으로도 다저스가 좋은 모습도 있고, 저는 일단 최근에 빠따 분위기도 그렇고 요즘 분위기가, 토론토는 최근 4경기 동안 4연패 중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이렇게 빠따도 부진했었고, 반면에 다저스는 토론토한테 19안타로 폭격을 했었고 최근 5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 9안타 20안타 폭격, 9안타 19안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빠따 분위기들이. 저는 일단 언더를 보는 거는 양팀의 선발 투수를 높게 사겠다, 종국적으로 이렇게 좀 승리를 가져가는 쪽은 다저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대 오클랜드 경기, 이 경기는 좀 피하고 싶은 경기인데요. 일단 콜 어빈 대 시어스. 사실 콜 어빈이 옛날에 오클랜드 시절에는 에이스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좀 볼티모어 와서는 사실 스타트가 좋지는 않아. 그리고 시어스는 올 시즌도 종종 털린 경기가 있기는 했다. 디트로이트한테 뭐 5.2 4실점이라든지, 개막전 클리블랜드한테 3.2이닝 5실점 이런 경기도 있었지만은, 최근 3경기 동안 6.1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오클랜드의 현직 에이스다운 그런 피칭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뭐 빠따상으로는 당연히 오클랜드는 지금 리그에서 밑에서 3번째, 볼티모어는 위에서 3번째, 이런 식으로 빠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조건들 속에서는 볼티모어의 빠따가 조금 더 빛을 발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양팀 다 낮 경기 지표가 적기 때문에 그냥 저한 투수 상대로 홈 경기, 원정 경기만 따져봐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빠따상으로는 볼티모어 쪽이 좋아 보인다. 선발은 그래도 어빈보단 시어스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뭐 어빈도 근데 직전 경기 켄자한테 6.2이닝 무실점 아주 좋은 피팅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발이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결국에는 불펜 차이가 나고 오클랜드가 근데 불펜은 앞서거든요. 특히 뭐 요즘에 뭐 에르체그라든지 메이슨 밀러 이런 친구들 상당히 활약이 좋은데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오클랜드는 메이슨 밀러를 2번이나 썼습니다. 물론 뭐 3연투를 못 시킬 건 없지만은 글쎄 나는 메이슨 밀러까지 과연 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대. 메이슨 밀러가 가동되려면 오클랜드가 볼티모어를 조금 이제 리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클랜드에 이런 절대적인 강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어렵다고 봐가지고 저는 볼티승의 오바 이렇게 좀 보는데요. 사실 뭐를 가더라도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나마 볼티의 일반 승배당 같은 것들이 뭐 1.44로 안 좋긴 합니다만은 가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오른쪽 아래 제 이거 마우스 있는데 보면은 4-6 6-다 이건 뭐냐면 오늘 경기 기준점이 8.5거든요. 8.5 기준으로 최근 양 팀이 10경기에 볼티모어는 언더가 4번, 오바가 6번이었다는 거고 오클랜드는 8.5 기준 언더 6번, 오바가 4번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텍사스 대 신시내티. 자, 선발 왁구가 나쁘진 않습니다. 로렌젠을 사온 텍사스인데 로렌젠이 지금 최근 2경기 동안 텍사스 이제 그 등판을 시작한 최근 2경기 동안 5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으로 출발이 괜찮습니다. 작년에 디트로이트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헌터 그린 이 친구의 뭐 그 피홈런 같은 리스크 맨날 얘기를 했었고 좀 제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출발은 제구가 아주 나쁜 상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당 그냥 본래 줄만한 수준으로 주고 있고 엄청 막 본래 엄청 내줘가지고 제구 난조를 겪고 위기를 자초한다 이런 모습까지는 별로 안 나왔던 것 같기는 해. 구위가 훌륭한 투수답게 그래도 좀 요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언제 털리고 언제 좀 잘할지 그게 좀 가늠이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차이는요 물론 가진 툴 같은 것은 그린이 좋지만은 아주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빠따 보면은 텍사스는 그래도 봐줄만한 반면 신시내티는 올 시즌에 또 원래 제가 신시내티의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이 참 오바 구장이고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 경기 원정이기도 하고 신시내티는 최근에 빠따가 좀 하향세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이럴 때는 아주 안 좋게 흐르거든요. 최근 또 신시내티가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 양팀이 텍사스는 언더 6번, 신시내티는 언더 7번 이런 식이고 양팀 다 불펜이 최근에 호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는 텍사스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싶고 선발진들을 믿어가지고 한번 언더 쪽으로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냥 빠따 차이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네. 그냥 신시내티가 요즘에 진짜 좀 빠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 둘 다 뭐 이런 상대전적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로 볼 게 없었고 매치 대 세인트루이스는 자 일단 소니 그레이는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에이스급 피처죠. 근데 에드리안 하우저는 뭐 아주 믿을만한 선발까지는 아니다. 일단 이거 좀 데이터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아드리안 하우저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제 2022년부터는 싱커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보면 여기 빨갛게 있는 거 싱커 2019년에 플러스 9, 2020년 플러스 9, 2021년 플러스 23 이런 식으로 싱커가 주목이었는데 22년도부터는 싱커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싱커의 구위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 친구의 강점이었던 땅볼 비율 얘가 싱커가 말을 잘 들을 때는 땅볼 비율이 55%, 60%, 60.5% 이렇게 좋았는데 최근 3년 동안은 땅볼 비율이 40% 그냥 중후반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좀 잃은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점대 중반 정도로 그냥 버텨주는 역할은 하지만은 하우저를 믿을 구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소니 그레이는 이제 직전 경기도 6.1이닝에 2실점 잘 던지고 삼진도 12개나 잡았는데 패전을 했다. 소니 그레이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커리어 초반에 비해서 제구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볼넷도 많이 주고 근데 올 시즌은 등판 3번 동안 볼넷이 하나밖에 없고 방어율도 1.04다. 제가 올 시즌에 여러 이렇게 오랫동안 좀 상위권 선발 투수들 싸이형 도전권의 선수들이 많이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소니 그레이는 그 범주에선 조금 먼 선수예요. 물론 이제 경기를 얼마 안 하긴 했지만 1.04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양팀 다 빠따를 보면은 둘 다 이렇게 안 좋게 갈 방향이라고 특히 보이네요. 특히 근데 세인트루이스의 빠따 얘기를 좀 해야 돼.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빠따가 너무 부진합니다. 제가 뭐 아레나도랑 골슈가 있고 뭐
벌레슨이라든지 브랜든 도노반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 빠따가 많이 부진해요. 반면에 매츠는 초반에 안 좋았던 빠따가 올라온 모양새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좀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로 부진하면서 약간 좀 처져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 빠따 분위기 보면은 세인트루이스는 2하를 못 친 반면 최근 10경기 동안 매츠는 2할 4푼 3리 이렇게 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장타 차이도 많이 나고 저는 이거는 소니 그레이한테 달려있다고 봐요.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부진한 점 이런 걸 들어서 언더를 일단 좀 보고 싶고 7.5여도 7.5여도 언더를 좀 보고 싶고 그림 자체는 세인트루이스를 보기는 하는데 어렵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주력 불펜을 많이 소모한 상태이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그림은 소니 그레이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 그냥 언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 배당도 얘네가 정배여가지고 마음에 안 들고 저는 그냥 언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승리 이렇게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워싱턴 경기 에드워드 카브레라 대 미첼 파커. 일단 미첼 파커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 올 시즌 들어서야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 선수인데 두 경기를 전부 다 이겼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는 휴스턴 상대로 7이닝 무사사구 3피안타 8K 아주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이 친구가 가진 툴 자체는 엄청 눈에 띄는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긴 한데 그래도 상대 타자를 잘 요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볼넷도 하나도 없었고 지금 메이저리그 올라오면서는 반대로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훌륭한 구위를 가졌지만은 볼넷이 상당히 많은 투수였거든요. 그래도 올 시즌에는 11이닝 동안 4볼넷 예년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기는 해. 솔직히 올 시즌 마이애미나 워싱턴의 형편을 보면은 두 팀 다 그냥 별로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빠따상으로는 워싱턴이 조금이라도 나은 면모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이런 지표들은 좋게 지키기도 하죠. 그냥 미첼 파커가 여태까지는 잘했는데 신인 투수인 만큼 언제 털릴지 모르겠다. 그게 관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통상 밤 경기 때 강하고 낮 경기보단 밤 경기 때 강하고 홈에서 좋았고 그리고 또 좌타자한테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내일 이제 워싱턴의 예상 라인업 같은 거 얼추 살펴보면은 에이브람스라든지 제시 윙커, 루이스 가르시아, 갈로, 에디 로사유 이런 식으로 좌타자가 굉장히 많은 라인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은 또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좌타자가 많은 홈에서 잘하기도 하고 밤에 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언더를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빠따분이 이런 것들 봤을 때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최대한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마이애미가 또 이제 또 불펜도 많이 썼기도 하고요. 워싱턴에 비해서는 워싱턴은 대부분 이런 주력 불펜들이 가동 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워플 쪽으로 한번 볼게요. 워플의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경기입니다. 이게 좀 미첼 파커를 믿는 모양새로 그렇게 가는 건데 사실 메이저리그 2번밖에 선발로 안 올라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믿기가 좀 힘들기는 하죠. 그래도 여태 뭐 잘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는 좀 걸어보도록 하고 저는 워플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휴스턴. 자 여기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경기는 글로벌 게임입니다. 콜로라도의 홈 쿠어스가 아니라 멕시코 가서 일어나는 경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야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경기마다 맨날 오바 아니었냐 그런 생각들을 할 만해. 일단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보면은 이거 옛날부터 이렇게 올 시즌도 벌써 서울에서 한번 하기도 하고 멕시코에서도 열리고 이제 또 런던에서도 열릴 그런 예정인데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대 샌디에이고 시리즈가 멕시코에서 열렸었어요. 그때 첫 경기 때 27점이 나는 엄청나게 점수가 많은 경기가 났었고 작년에 이제 벌어진 경기장이랑 오늘 벌어질 경기장이랑 같은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첫 경기 때 11대 16, 두 번째 경기 때 4대 6 이런 식이었었고 그 전에 보면은 몬테레이 똑같이 멕시코인데요. 이 멕시코시티 내일 열리는 경기장 해발고도가 2200이고 그 전에 몬테레이는 해발고도가 한 700m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어쨌든 뭐 조건상에 약간 차이는 있다. 그런 얘기도 들고 싶네요. 그래서 여태 멕시코에서 또 이렇게 벌어진 경기들이 7점, 14점, 16점, 14점 이렇게 났었고 그리고 뭐 그전에도 4점, 11점, 3점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몬테레이에서 열렸을 때는 오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다만 이 구장, 내일 경기가 열린 에스타디오 알프레도 아프엘루 뭐 여기 경기장은 점수가 꽤나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장빨은 좀 생각은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내 기준점이 16.5거든요.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봤어요. 이게 언더를 보는 거는 선발 투수들을 믿는 모양새가 조금 큽니다. 이게 퀀트릴이 클리블랜드에서 작년에 존나게 못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콜로라도에 등지를 틀고 나서부터는 경기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퀀트릴이. 올 시즌도 지금 5번의 등판. 처음에 애리조나랑 컵스 원정에서는 5이닝 5실점, 4이닝 4실점을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6이닝 3실점, 6이닝 실점, 6이닝 무실점.
되게 잘하고 있어요. 클리블랜드 떠나서 콜로라도 둥치를 튼 이후에 최근 10경기 동안 방어율이 3.52 괜찮은 편입니다. 쿠어스에서는 6이닝 2실점, 4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그러니까 멕시코랑 조건이 비슷한 쿠어스에서도 그렇게 못한 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퀀트리를 조금 좋게 보고 싶다. 더구나 이 친구의 좀 투구 변화 같은 것들. 작년부터 2023년부터 이제 스플리터의 비율이 갑자기 크게 올라옵니다. 커터를 버리고 스플리터를 두 번째로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플리터가 지금 꽤나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구종 가치상으로 지금 싱커가 망가져 있는데 스플리터는 플러스 6이다. 리그에서 가장 좋은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가 지금 퀀트릴이에요. 지금 싱커 피안타율이 3할 2푼 1리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스플리터는 피안타율이 1할 4푼 3리다. 한마디로 이런 타자를 요리할 수 있는 뚝 떨어지는 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를 잘 벗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퀀트릴이 생각보다는 지금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로네 블랑코도 올 시즌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노히트 노런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휴일턴이 지금 굉장히 선발 빵꾸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로네 블랑코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컨디션 OPS는 볼 게 없어. 왜냐면 이 경기가 딱히 홈이나 원정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 휴스턴이 최근 OPS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다. 한 일주일 전쯤에는 휴스턴의 OPS가 759였거든요. 오늘 기준으로는, 어제 경기를 한 이후로는 722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빠따 분위기는 휴스턴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장인 만큼 점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휴스턴은 최근 1승 8패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번 콜로라도의 프랭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캔자스시티. KC 마이즈랑 싱어가 붙는데, 뭐 KC 마이즈 설명 많이 했으니까 여태 디트로이트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다. 전체 1픽 출신이다. 부상으로 많이 못 나왔는데 그래도 구속 같은 거는 여전히 잘 나온다. 그리고 브래디 싱어, 이 친구 포수를 잘 봐야 된다. 제가 직전 경기 때 브래디 싱어가 6이닝 5실점을 부진했는데 이 경기는 아침에 포수까지 보고 갔어요. 이 경기를 원래 캔자 쪽을 보겠다고 했다가 아침에 토론토랑 경기를 했을 때 살바도르 페레즈랑 합을 맞추네. 이 싱어는 페르민이랑 포수 궁합, 배터리 궁합 맞추면 0.75로 굉장히 좋은데 살바도르 페레즈랑 합을 맞추면은 방어율이 5.09입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나 살바도르 페레즈와의 궁합이 좋지 않은 싱어다. 이것 때문에 이 경기도 내일 캔자의 포수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보고 가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이 경기가 7시 10분 경기잖아요. 그래서 보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 더구나 캔자스시티가 이런 조건들 속에서 최근 빠따 분위기도 약간 떨어져 있고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경기에 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OPS도 좀 안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를 가도 빡세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맛은 없는 경기인데, 그래도 요즘에 캔자가 언더 게임으로 4연승 달리고 있고, 최근에 4연승 중인데 전부 다 언더였었거든요. 빠따 분위기도 디트보다는 캔자가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갔고,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도 캔자를 좀 보고 싶기는 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워낙에 뭐를 가도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캔자 쪽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 KC 마이즈가 통상 이제 지금 캔자 로스터 애들한테는 3할 7푼으로 되게 약했어요. 물론 뭐 타석수가 28타석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상대 안 한 거긴 한데, KC 마이즈가 대 캔자전은 썩 좋지는 못했다. 그런 것들도 얘기할 만도 하고, 근데 캔자 프레는 1.38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는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만 가시고, 저는 디트보다는 캔자 쪽을 좋게 보고요. 그리고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나 양팀 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8.5 기준, 언더 디트로이트가 언더 6번, 캔자는 언더 8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냥 캔자 승리나 프렌 혹은 언더 이렇게 좀 얘기 좀 할게요. 화싹 대 템파베이. 일단은 화싹은 빠따가 여전히 지금 노답이거든요. 더구나 내 이런 조건들, 에런 시발레라는 우투수를 상대로는 여러 지표가 안 좋게 찍힙니다. 특히 템파베이는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에는 8-2-3으로 굉장히 높게 뛴다. 이게 조나단 캐넌이 첫 경기 때는 괜찮았는데 얘도 올 시즌 이제 갓 데뷔한 투수고 여러 가지 툴들이 뭐 대단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직전 경기 미네소타한테 3.2이닝 6실점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빠따가 썩 좋지도 않았는데 걔네한테 쳐맞았어요. 그리고 에런 시발레, 얘도 사실 칭찬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클리블랜드에서 엄청 잘하다가 템파베이의 둥지를 틀고서는 썩 못했다. 보면은 23년도에 클리블랜드에서는 2.34였는데 템파베이 가고부터는 5.36이었었다. 올 시즌 초반에 첫 한 두세 경기를 되게 잘했는데 직전 경기 양키스한테 4.2이닝 5실점, 천사한테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조금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는 에런 시발레가
정상 컨디션이 좀 아닌 것 같다. 볼넷도 직전 경기 5개나 주고, 원래 볼넷 컨트롤 같은 게 좋은데 직전 경기 때는 4.2 동안 볼넷을 5개나 줬어요. 그래서 화싹이 빠따가 맨날 안 좋았다가 그래도 직전 경기 템파베이 상대로 12안타 치면서 정말 오랜만에 두 자릿수 안타 치기도 하고 홈런도 2방이나 까기도 하고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양팀 다 7.5 기준으로는 이렇게 오바가 좀 많았다는 거, 그런 것도 봤을 때는 오바 가는 게 괜찮아 보여요. 오바 가는 게. 뭐 템파베이 쪽을 보기는 하는데, 왜냐면 이거 화싹 보기가 솔직히 힘들죠. 빠따도 그렇고 뭐 불펜도 그렇고 선발 투수도 그렇고 화싹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템파베이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경기는. 저는 그냥 오바가 가장 나은 선택지가 아닐지. 그 다음에 조 로스랑 로돈이 붙는 미러키 대 양키스 경기인데, 이게 미러키도 보면은 여기 왼쪽 최근 일주일 동안 OPS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 보이죠. 미러키가 OPS가 804였는데 764까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빠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던 미러키라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양키스가 빠따가 뭐 아주 좋았던 거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일단 선발 조 로스는 이 친구가 부상이 굉장히 많았었다. 지난 3시즌을 거의 통으로 쉬었었고, 토미존도 있었고 뭐 엉덩이 수술이라든지 뭐 어깨 여러 그냥 부상 병동이었어. 그래서 거의 3년을 못 던졌는데 올 시즌 돌아오고 났더니 구속 같은 거 괜찮게 나오고 그런 건 있더라. 직전 경기도 5.1이닝 2실점 아주 나쁘진 않았었어요. 어딘가 좀 못 믿었긴 하다. 부상도 많았었고. 그냥 그런 얘기만 해보고, 로돈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를 7이닝 1피안타 되게 잘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오클이긴 했는데, 이게 로돈이 우리가 알던 로돈을 얘기를 하면은 좌완인데도 95, 6마일 나오고, 화이트삭스나 샘프 때는 페스트볼 런밸류가 26, 22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7이었었고요. 올 시즌도 페스트볼의 이런 런밸류가 그렇게 막 아주 훌륭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샘프 시절이나 화싹 시절의 로돈이 아니라는 거죠. 늘 의심해야 되는 투수인데, 그래도 선발은 로스보다는 로돈 쪽의 승리를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빠따 분위기상으로는 뭐 양키스도 그렇게 칭찬할 게 없기는 해. 왜냐면 양키스도 사실 소토나 뭐 볼피, 오스왈도 카브레라, 버듀고 이런 애들 말고는 사실 잘하고 있는 타자가 별로 없거든요. 에런 저지도 엄청 못하고 있고. 근데 미러키는 초반에 이런 불타오르던 빠따 기세가 살짝 죽었다. 그거를 좀 지적할만 하고, 최근 뭐 피츠버그 시리즈나 직전 경기도 양키스한테 12안타, 뭐 9안타, 홈런 2방씩 이렇게 치면서 나아지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일단 빠따 하향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불펜도요 미러키가 핵심 불펜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제 뭐 그나마 아무리 많이 써도 뭐 합의 밀러 같은 걸 쓸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불펜 상황은 양키가 조금 낫고 선발도 양키 쪽이 조금 더 낫고, 그리고 빠따는 미러키가 약 우세인데 요즘에는 미러키 빠따가 하향세기도 하고 해갖고 진짜 얘도 뭘 가도 어려워요 사실. 제 예상은 양키스 승정도 그냥 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저는 여러 차례 애틀랜타가 작년만큼 극강의 빠따는 아닌 것 같다. 다만 클러치로 가면은 애틀랜타가 다 뚜드러 팬다. 단순히 최근 전적만 봐도 애틀랜타는 10경기 9승 1패, 클리블랜드도 좋았었거든요. 원래 8승 2패였는데 직전 경기 패배를 하면서 7승 3패로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일단 찰리 모튼 대 테너 바이비, 올 시즌 보여준 모습으로는 양 선수 모두 다 좀 실망스러워요. 저는 찰리 모튼이 구속도 상당히 잘 나오고 나이가 엄청 많은데 16년도에 갑자기 구속이 3화에가나 상승을 하면서 커리어를 이렇게 길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매년 훌륭한 커브를 던졌었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커브를 던진다고 했는데, 뭐 직전 경기 6이닝 2실점으로 잘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실점이 일단은 좀 많아졌어요. 벌써 23이닝 동안 4.70으로 예년에 비해서 스타트가 좋지가 않다. 테너 바이비, 작년 클리블랜드에서 이렇게 솟아나온 3명의 신진 선발들, 테너 바이비, 게빈 윌리엄스, 로건 알렌,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로건 알렌은 어제 쳐맞았었고, 테너 바이비도 지금 뭐 4점대 방어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 걸리긴 하죠. 양팀 다 선발 투수를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빠따를 봐야 되는데, 클리블랜드가요 올 시즌에 요상아리만치 잘 치고 있잖아. 얘네가 근데 물론 타격은 홈보다는 원정 타율이 높기는 하거든요. 근데 홈런 차이가 홈에서는 17홈런, 원정에서는 9홈런이에요. 경기수 차이는 오히려 원정에서 많이 했는데 원정에서의 홈런이 더 적다. 그냥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냥 빠따의 우세가 확실히 좀 애틀랜타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애틀랜타 쪽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애틀랜타가 제가 이게 좀 타이트하게 이어지는 경기도 많이 있었고, 경기를 길게 후반으로 끌고 가면 빠따의 힘으로 역전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애틀랜타 승 정도는 보고, 그리고 한번 오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애틀랜타가 8.5 기준으로는 언더가 7번이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오바 내다 보기 좀 힘들어. 선발 투수 상대를 보면은 오바가 뭐 못날 것도 없어 보이고, 애틀랜타는 이런 조건들 속에서는 여전히 좋은 오페이스 마크하고 있고요.
사실 애틀랜타 일반승 정도가 가장 내놓을 만한 결과긴 한데요. 조금 도전적으로 임한다면은 오바까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대 필라델피아 둘 다 괜찮은 선발 투수들이 나옵니다. 딜런 시즌은 제가 여러 차례 작년에는 화싹 시절에는 운도 안 따랐고 바비비 전체 1위였었고 운도 안 따랐고 수비 도움도 많이 못 받았었고요. 이런 구속 같은 것도 약간 떨어졌었는데 요즘 모양새로는 시즈가 구속도 회복을 하고 샌디에고라는 이런 투수구장 그런 빨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하성 같은 훌륭한 수비수도 있기 때문에 성적이 괜찮습니다. 지금 5경기 동안 1.82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날아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내일 상대 랑엘 수아레즈가 거의 뭐 지금 이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내셔널리그 사이영 선두주자거든요. 이 친구가 저저번 경기 콜로라도 상대로는 9이닝으로 그냥 완봉승까지 찍고 신시내티한테도 7이닝 무실점 2피안타 아주 아름다운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즈도 잘하는데 랑엘 수아레즈가 더 잘해. 이게 일단은 샌디에고 입장에서 조금 타격인데 필라델피아 빠따가 일단 좀 좋아졌습니다. 한창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다시 예년의 모습을 찾고 있고 하퍼 같은 애들 아기 출산 이후로 돌아와가지고 또 좋아지기도 했었고요. 이런 조건들 상으로는 샌디에고가 조금 더 좋게 보이긴 하나 상대가 랑엘 수아레즈라는 점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너무 이제 투수 지표가 좋아가지고 그게 문제고 최근 빠따 분위기도 뭐 샌디에고가 나쁠 게 없는데 필라델피아가 3경기 연속 홈런 그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홈런도 직전 경기 때 5방 깠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 2할 8푼 8리. 그냥 이거는 요즘에 필라델피아를 막을 그 선발상으로는 막을 팀이 잘 안 보여. 배당은 1.38밖에 안 되지만 오늘 경기 가장 추천하는 게 필라델피아 프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필라델피아 일반승 보고요. 배당이 좋으니까 언더로도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수아레즈도 잘하지만 시즈 역시나 지금 내셔널리그 원래도 좀 이름 있던 선발들 중에서는 가장 좀 잘하고 있는 선발 투수들인데 저는 랑엘 수아레즈 조금 더 높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프 대 피츠버그 사실 가기 싫은 경기죠. 오늘도 샌프란시스코나 피츠버그나 진짜 노답 경기를 했는데 무사 2, 3루였나? 하여튼 카밀로 도발이 잘 막아줬고 9회 초에 잘 막아줬고 9회 말에 또 3런이 나오면서 그 경기가 마행이 됐어요. 저는 어제 뭐 샘프승에 마행까지 본다고 했습니다만은 마행까지 했더라고. 끝내기 홈런 덕에. 내일은 또 힉스가 나오고 마르틴 페레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선발상으로는 힉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겠죠. 제가 어제는 카이 해리스나 퀸 프리스터나 이 퀸 프리스터가 너무 노답 선발이어가지고 샘플을 보겠다고 했는데 퀸 프리스터가 개호투를 했었습니다. 기대값 자체는 어제 나온 프리스터보다는 페레즈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은 힉스 역시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뭐 원래도 파이어볼러인데 선발로 가면서 조금 구속은 낮아졌지만은 일단 볼넷을 잘 안 주는 점들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직전 경기 때 애리조나한테는 5이닝 동안 볼넷 4개, 피안타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러면서 볼넷이 문제예요. 볼넷은 안 줘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들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피츠버그가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또 밤 경기 이럴 때는 OPS가 리그 꼴찌 수준이다. 원래도 빠따가 좋지가 않은데 다만 불펜상으로는 샘프보다는 피츠가 좋다. 그리고 주력 불펜들은 피츠버그 쪽이 조금 더 살아있다는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 경기를 길게 가면 갈수록 피츠버그 쪽이 조금 더 낫기는 한데 나는 힉스를 한 번 더 믿어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힉스는요 나는 금방 내려올 것 같기는 해. 뭐 재구 문제도 그렇고 지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활약이기는 한데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좀 평균 회귀를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최근에 그렇게 아주 뭐 크게 흔들리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볼넷이 조금 늘어났더라도 저는 샘프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더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7.5여도 샌프란시스코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 5번, 오버 5번 피츠버그 언더 7번, 오버 3번 뭐 이랬어가지고 그냥 피츠버그 빠따를 안 믿는 게 크죠. 피츠버그가 그냥 왼쪽 아래 말고도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 2할 8리 계속해서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어서 내일도 이렇게 9위가 좋은 힉스 상대로 많은 안타를 기록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랑 천사 이렇게 붙는데 소리아노 대 페덱. 사실 난 이게 호세 소리아노가 표본이 좀 부족해. 근데 적은 표본 속에서도 벌써 지금 5경기 동안 21이닝 3.43 준수하게 해주고 있기는 해요. 원래도 구속은 잘 나오던 친구인데 볼넷 같은 게 리스크여가지고 뭐 많은 이제 남미의 유망주들이 그렇듯 구속은 폭발적인데 제구가 안 되는 전형적인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발로 갑자기 올렸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기대감을 좀 품었었는데 뭐 일단 이닝 소화하는 이닝도 적고요. 보이는 것만큼 그냥 3.43으로
적당히는 해줬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스 페덱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좀 부상 때문에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다. 여전히 근데 구속 같은 건 잘 나오고 가진 툴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게 볼티모어한테 5.1이닝 9실점으로 그냥 대폭발을 하더니 개쳐 맞더니 직전 경기 또 화싹한테는, 약한 빠따한테는 7이닝 무실점으로 잘했었어요. 근데 내일 에인저스 빠따는 그렇게 못하는 팀도 아니고, 또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는 좋게 찍힌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디를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8.5는요 뭔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하다, 언더가 나와도 안 이상하고 오바가 나와도 안 이상하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려고요. 그래도 페덱이 아주 이런 개 망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다. 직전 경기 때 회복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최근 빻다. 이 미네소타가 최근 5연승 중인데 그 5경기 모두 다 2자릿수 안타 기록하면서 빻다가 많이 회복세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는 OPS가 609였거든요. 어제자 기준으로는 671로 엄청 높이 올랐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빠따 상승세가 큰 팀이 미네소타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미네소타 승에 언더를 보는 게 좀 맞는 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제가 직전 경기 때 올랜도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홈으로 오면은 9점에서 10점인가 11점인가 막 그 정도로 이런 뭐 득점 실점 편차가 되게 좋아진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를 거의 뭐 38점 차, 아주 대승을 거뒀다.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큰 점수 차가 나오기 어려웠는데 올랜도가 되게 쉽게 이겼습니다. 그전 경기들이랑 달랐던 점은 올랜도가 그 이제 웬델 카터 주니어, 원래 정규 시즌에도 웬델 카터 주니어가 원래 주전 센터였는데 플레이오프쯤 들어서는 조나단 아이작을 선발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조나단 아이작이 웬카주보다는 이제 좀 그 높이는 높아. 한 3cm 정도 키가 큰데, 근데 이런 좀 사이즈 같은 것들, 웬델 카터 주니어는 208cm에 120kg에 달하는 이런 좀 프레임이 웅장한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 이 클리블랜드가 지난 1, 2차전 동안은, 그 1차전에서는 1, 2차전 동안에는 올랜도한테 이제 좀 알렌이 대활약을 했었거든요. 리바운드도 많이 따고 오펜도 많이 따고 인사이드 득점 같은 것도 편하게 받아먹고 이러면서, 이제 웬카주가 그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박스 아웃, 이게 참 대단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날 클리블랜드는 리바운드 32개, 올랜도가 리바운드 51개로 본인들의 강점을 제대로 살렸습니다. 원래 올랜도는 그 어느 팀한테도 리바운드가 안 뒤지는 팀인데, 이날 리바운드도 착실하게 많이 했고 오펜도 14개나 따면서 그야말로 클리블랜드보다 압살을 했어요. 공격 기회도 10번이나 더 가져갔었고, 저는 그게 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자랑한 이런 산성, 투빅으로 모블리랑 알렌이 버티는 클블 산성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 도노만 미첼이나 갈란드도 아주 야투가 그냥 부실했었고, 그래서 올랜도가 리바운드를 사수하면서 클리블랜드가 좀 약간 상대를 공략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물론 클리블랜드의 야투가 극악이기도 했지만은 저는 올랜도가 준비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홈에서는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 이 경기를 올랜도가 그 40점 차 이렇게 이겼는데, 사실 올랜도의 야투가 엄청 잘 터진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적당히 터진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점차로 이겼다는 거는 확실히 올랜도가 홈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꾀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여러 차례 사실 클리블랜드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는 갑작스럽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내 생각이 틀렸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클블은 정규 시즌 막바지에서도 좋은 모습이 안 드러났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3차전을 올랜도가 이겨서가 아니라 한 번 더 올랜도를 좋게 볼 만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언더오버는 좀 애매해요. 언더오버는 202.5, 일단 기준점이 워낙에 낮은데 직전 경기도 사실 점수가 204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당간당했던 거야. 그 전 경기들은 모두 다 190점도 안 나는 그 정도 경기였어가지고, 언더오버는 저는 일단 언더 쪽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너무 못 넣었었고 올랜도도 그렇게 막 야투가 대폭발한 건 아니었다, 이래갖고 저는 올랜도 쪽에다가 언더 한번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뉴올 대 오클. 자, 직전 경기 때도 그렇고 이게 뉴올리언스가 1차전은 되게 잘했는데 2차전에는 그냥 오클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좀 본인들의 농구를 하는 모양새가 났다. 이게 자이언이 없다 보니까 오클 같은 팀한테는 이제 인사이드에서 많이 비벼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발렌슈나스를 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1차전에서도 발렌슈나스가 20리바운드, 오펜만 9개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오클을 괴롭혔는데, 근데 또 오클라호마가 발렌슈나스를 상대할 때는 미스매치, 그냥 워낙에 좀 발이 느린 선수다 보니까 좀 미스매치 대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뉴올리언스는 분명 발렌슈나스가 쓰임새는 있는데 얘를 중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당 이제 30분도 못 뛰고 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오클라호마가 나름대로 리바 사수도 괜찮게 됐었고 발렌슈나스가 전혀 뭘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냥 워낙에 지금 도르트가 아주 잉그램을 잘 묶고 있고 반면에 스가는 제어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래서 그냥 워낙에 격차가 확연하더라고. 그냥 경기를 보니까
오크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핸디값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뉴올이 홈이긴 하지만은 얘네들도 뭐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컸던 것도 아니고 홈에 오면은 아주 뭐 경기력이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별로 없었어가지고 저는 여전히 오클 쪽을 좋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오클라호마가 홈보다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이 6점 줄어들고 실점은 5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경기를 보면은 사실 오클라호마는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클 쪽에다가 한번 언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언더를 가는 거는 지난 경기들 모두 다 양팀이 이런 슈팅 시도 투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적었다는 거. 오클라호마가 직전 경기 때 59%의 야투율 48%의 3점 슛으로 120점을 냈잖아요. 근데 정작 야투 시도수는 78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갖고 템포는 느린 것 같고 그냥 많은 야투율로 이렇게 좀 메꾸는 편인 것 같은데 그냥 언더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요. 마이애미 대 보스턴. 그냥 나는 이거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 때 준비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보스턴 원정에서 한 세트를 땄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역시나 에릭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지금 리그 최고의 감독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전술 세팅을 참 잘했던 것 같아. 1차전이나 2차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202.5 정말 낮은 기준점이고 양팀의 템포를 봤을 때는 오바를 갈 수밖에 없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1차전 때는 언더를 봤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언더가 났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야 얘네 되게 좀 빨리빨리 주고받는구나. 최대한 이렇게 좀 전술 세팅으로 많은 공격 기회를 마련하고 득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양팀 다 직전 경기 때 마이애미가 야투율도 75회 보스턴이 80회 이런 식으로 되게 적기는 했었고 야투율도 그렇게 엄청 낮은 편이 아니었었어. 그래도 저는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오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번쯤은 양팀 다 야투가 되게 안 터지는 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내 눈에 들어왔던 거는 오바가 제일 나아 보인다. 저는 이 경기는 핸디값은 안 갈 것 같아요. 레이커스 대 덴버. 지금 덴버가 레이커스한테 12연승인가 달리고 있잖아요. 예, 저는 상승차가 명확하다고 보여요. 레이커스가 가진 장점들이 덴버 상대로는 전혀 통하지가 않더라. 템포 푸시? 이런 것들도 안 통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지난번 경기도 초반에는 레이커스가 많이 앞서갔었어요. 전혀 디안드레 러셀이 안 털어지는데도 레이커스가 전반전으로 앞서갔다. 근데 3쿼터 때 덴버가 또 이렇게 쉽게 좀 게임 가져오기도 하고 4쿼터 때는 둘이 비슷했지만은 경기의 향방을 가는 건 3쿼터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레이커스가 막바지 때 많이 쫓아가긴 했는데 이미 근데 좀 경기 양상 끝난 분위기였었죠. 뭐 직전 경기는 에런 고든이 29득점 대활약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디안젤로 러셀이 빵 득점에 그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만 하지만은 저는 레이커스가 이 경기를 잡으려면은 벤더빌트 같은 애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돌아와야지 뭔가 좀 얘기가 통할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당장에는 뭐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레이커스가 벤더빌트 같은 애들 써가지고 고든 견제라든지 이게 수비적으로 뭔가 좀 건덕지를 보이면 모르겠는데 게이브 빈센트 중용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이 경기는 좀 명확하다고 보여가지고 저는 내일도 덴버 쪽을 좋게 보고 언더오버는 극악입니다. 그냥 뭘 가도 힘들 것 같아갖고 이 경기도 언더오버는 안 보고 그냥 덴버의 마헨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직전 경기는 겨우 오바가 나긴 했는데 언더오버는 안 보는 게 상책인 것 같더라고요.